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초보자 회계여행 제7회차로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작성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작성하려면 계정 과목이라든지 이런 그 회계 전반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계정 과목만 보다 보면 우리 회계 흐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개략적인 걸 작성해보고 계정값을 보게 되면 훨씬 더 회계를 이해하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리 계정 과목 세부 들어가기 전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한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통 뭐 회계 순환과정이라고 회계원리 교과서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훨씬 더 회계가 이렇구나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설립할 때 자본 투자를 하죠. 자본 투자해서 설립이 되게 되는데 자본금과 자본금 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액면 금액에서 발행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죠. 이게 액면 금액이고, 자본 잉여금은 예를 들면 주식 발행 초과금. 이게 뭐죠? 초과금은 주식 발행했을 때 발행 가액하고 액면 금액이 있는데 액면 금액을 초과해서 발행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액면 5천짜리를 7천원에 발행했다. 그러면 2천원이 초과됐죠? 2천원 부하기 발행 주식수 하게 되면 이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서 자본 잉여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액면 금액 플러스 정말 초과금만큼 자본으로 들어온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본이 투자됐습니다. 그럼 이제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연도에 전에 자본 투자됐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거래 발생하겠죠. 자본 투자했으니까 제조를 하려면 먼저 공장 건축과 기계 설비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우리 계정 과목이 유형자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 있을류, 형태형, 유형자산, tangible asset,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설비가 이루어졌으면 연구개발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 이제 개발비, 이건 자산이 되겠죠. 자산으로 개발된 자산, 무형자산이 되고, 연구개발비, 이거는 이제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용. 그래서 연구개발을 통해서 우리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이 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개발했으면 이제 제조를 해야 되겠죠. 제조하려니까 원재료를 매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원재료를 가지고 제조하면 제공품이 나오는 거고, 제공품에서 완성하게 되면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자체 제조하는 거고, 또 외부에 사다가 팔 수 있겠죠. 상품입니다, 상품. 이런 것들이 이제 재고자산 계정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재무상태표 차변 계정에. 이런 것, 이제 재고자산까지 만들어졌으면, 제품까지 만들어졌으면, 이제 우리는 판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래 목적이 판매니까. 그래서 매출을 발생합니다. 제품 매출. 현금으로 발생할 수 있고 예상 매출로 팔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재무상태표 당좌 자산으로 예상 매출금, 매출 채권이 되겠죠. 매출 채권. 이렇게 이제 당좌 자산 잡히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 활동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금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제 은행권에서 차입을 할 수 있겠죠. 차입. 장단기 차입. 그러면 이제 장기 차입금과 단기 차입금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부채. 우리 재무상태표 대입액 계정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매출한 걸 갖다가 매출적 회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현금 이익이 되겠죠. 현금 이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출 채권은 감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금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해요. 영업활동 비용이 발생합니다. 영업활동 비용 지급할 수 있겠죠. 발생하면 이게들이 손익계산서에 갖겠죠. 손익계산서에 판매비 일반 관리비로 잡히게 됩니다. 판매 일반 관리비. 그죠? 비용이 발생하고. 관리비. 이런 비용들이 이제 발생해서 기준거래가 끝났어요.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12월 30일 결산 보고를 종료를 이제 결산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수익 비용 계정을 먼저 마감을 하는 겁니다. 왜 마감을 하죠? 여기서 단기 순이익이 나와야 돼요. 순이익이 나오고, 요게 이제
우리 자본 계정으로 가는 거죠. 이익경으로. 그래서 손익계산서 수익비용 계정을 먼저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 계정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수익비용 계정을 마감하면 이게 뭘로 가게 되죠? 여기 우리 손익계산서로 가게 되죠. 손익계산서. 그렇죠. 또 기중에 현금이 변동하면 발생되는 것 현금으로 작성이 되겠죠. 또 기중에 자본이 변동하면 자본 변동표가 만들어지겠죠. 네. 그 다음에 기말 시점에서 자산부채 마감하면 기말 시점에 자산부채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기업에게 말하는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 플러스 주석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흐름이 이루어지는데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저희가 미니 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결산입니다. 수많은 거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계정 과목 다 공부한 다음에 하시는 거고 일단 지금 회계 흐름을 파악하는 거니까 미니 결산 하겠습니다. 전년도 자본 투자로 사업 개시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됐겠죠? 예를 들겠습니다. 액면 500인데 10주를 발행했어요. 얼마에 발행했다? 700원. 그러면 10주 500원은 이게 뭐죠? 이게 자본금이 되는 거죠. 자본금. 발행 주식수 액면 900, 자본금. 자본의 증가 대비한. 200원이 초과 발행됐죠? 아까 뭐가 되죠? 주식 발행 초과금. 2,000원, 10주니까. 자본잉여금. 700원에 10주니까 7,000원 현금 들어왔죠? 이렇게. 전년도 말에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7,000원에 자본금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년도에 거래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사무동 건물을 300원 현금 구입했어요. 그러면 건물 유형계산 차변에 건물의 증가 300 현금 나갔죠? 대변 300 현금. 예상으로 상품을 구입했대요. 원가는 500원이래요. 그러면 상품 500원, 자산의 증가, 재고자산 증가 차변. 예상으로 매입했으니 예상 매입금 500. 근데 이 500 매입한 거 가지고 우리가 300원어치 팔았다. 300원어치 판매했어요. 500원짜리. 그러면 얼마 팔았다? 1,000원에. 원가 300원짜리를 1,000원에 팔았대요. 근데 현금 500원과 나머지 예상. 그럼 이게 예상이 뭐죠? 예상 매출금이라는 얘기죠. 예상 매출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500이 되겠네요. 그럼 분리해볼까요? 1,000원에 매출 발생. 상품 매출 1,000원. 수익 발생 대변. 현금 500 들어왔죠. 자산의 증가 현금 500. 예상 매출금 500. 자산의 증가 차변. 됐죠. 분리도 같이 설명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금이 부족해서 은행으로부터 은행을 차입했대요. 차입 기간은 만기가 3년이래요. 500 차입. 3년이니까 뭐죠? 장기 차입금이 되겠다. 장기죠? 그러면 차입금 500 들었으니까 현금 500, 장기 차입금 500. 그 다음에 예상 매출금 이 중에 500 중에서 300 회수가 됐대요. 그러면 현금 300 들어왔죠. 300 차변 현금, 예상 매출 300 감소 처리하고. 사무직 급여 200은 비용이 발생했네요. 지급했대요. 그러면 급여 200, 비용 발생, 차변, 현금 200 나갔죠. 대변. 또 사무동 건물 감가상각비 50원을 계산했대요. 사무동 건물이니까 판관비죠. 판관비. 이게 공장 건물이 뭐죠? 공장 건물이면 이건 제조경비. 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제조원가 명세제 가는 거고요. 이거는 손익계산세 가는 거죠. 손익계산세. 네, 그래서 감가상각비라도 사무동이냐 공장에 따라서 판관비도 갈 수가 있고 제조금도 갈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50 잡고 감가상각비는 해당해서 차감하는 계정으로 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란 말 씁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용어 500 잡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서 차감하는 형식입니다. 건물 얼마 300에서 50 차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업용 차량 보험료 120원 지급했대요. 그럼 비용료 보험료 120 차변 비용 발생 현금 120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존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언제 기말에 봤더니 수정 사항이 발생했어요. 뭐냐? 우리가 이제 매출원가를 산정해야 되는데 기말 결산 상품 재고조사 해보니까 상품이 200 남았대요. 근데 얼마 구입했습니까? 우리가 500 구입했죠. 그러면 얼마 판매된 겁니까?
300 팔면 됐죠. 우리가 매출 인식하면서 매출원가 인식 안 했어요. 그럼 매출원가 인식해야 되겠죠. 500 매입했는데 상품 팔고 200 남았대요. 그럼 매출원가 비용 발생 차변 상품 300 빼줘야겠죠. 원래 이게 세트입니다. 세트 1. 이게 세트가 돼야 되는데 우리 기본수는 보통 이렇게 분개를 합니다. 그때 이제 원가를 찾지 않고 이게 실제 재고법에서 실제 재고로 기말에 재고해보니까 이거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만 이동하고 그래서 잡고요. 차입금 이자 50 발생에 미지급했대요. 비용 발생 이자 비용 500 차변 잡아줘야 되겠죠. 미지급했으니까 미지급 비용 500 유동부채 잡아주고요. 부채 증가 대변이죠. 영업용 차량 보험 120 지급했는데 보니까 6개월은 내년도 거래요. 그럼 6개월 거면 올해 거죠. 반은 내년 거라는 얘기죠. 그럼 뭐죠? 미리 지급했다는 얘기죠. 성급. 그러니까 성급 비용이죠. 성급 비용, 자산, 유동자산, 차변 60 하고 비용 120을 반 줄여주는 겁니다. 왜냐? 6개월쯤 내년 거니까 우리 비용을 줄여주자. 비용 감소 대변 60. 그래서 기말 수정 분배가 이루어지세요. 이걸 갖다가 이제 비용의 이연이라 합니다. 비용의 이연. 고요. 이런 걸 갖다가 결산 수정 분계. 이거는 실제 재고부 조사법에 따라서 재고를 조사한 다음에 매출원가 인식하는 거. 계속 기록법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곧바로 같이 상품 매출원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실제재고법에 딱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말 결산분계 끝났어요. 여기까지 끝나면 우리 요즘엔 다 전산으로 시스템이 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산 시스템 알아서 딱 이제 재무상태 손익계산서 나와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수작업으로 한번 어떻게 결산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작업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셔야지만이 눈에 들어와요. 그냥 분개한 거 다 전산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가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수작업을 하는 거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저는 다 기억을 합니다. 거래를. 자, 전년대에 자본 출자해가지고 7천원이 현금 넘어왔죠.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계정 과목을 다 해야 되는데, 종계정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현금 계정만 저희가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마감하는 거를. 또 예상 매수도 마감할 수 있고, 상품도 마감할 수 있고, 선급 비용 다 해야 됩니다. 도근해야 되는데, 그걸 다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복잡해요. 그리고 절차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현금이 거래가 제일 많으니까 현금만 계정 마감하는 걸 한번 보시게 되면 현금 자금 마감하는 걸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수월해요. 그래서 한번 총계정 현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년도에 7,000원이 출자됐으니까 2월에서 왔죠. 현금은 자산 계정이죠. 그래서 전년도 마감할 때 차기 2월, 올해는 정기 2월. 전년도에 정기 2월에 왔다는 겁니다. 7천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올해 두 번째 뭐가 발생했죠? 건물 300 구입했죠. 현금 구입했죠. 그래서 현금이 나간 겁니다. 나갈 때 항상 상대 계정을 상대 적유를 적어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현금이 300 나갔는데 뭘로 나가냐 알기 위해서. 아, 건물 구입한 300은 나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현금 감소니까 대변이죠. 세 번째, 뭐였죠? 매출 발생했죠. 300원짜리 1,000원에 팔았잖아요. 현금 500, 예상 매출은 500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 들어왔는데 뭐 때문에 들어왔죠? 상대 계정이 매출이죠. 그래서 아, 현금 매출해가지고 500 들어왔구나. 예상 매출금에 대해 있죠. 예상 매출금. 500은 예상 매출금이죠. 거기도 예상 매출금에 매출 해가지고 여기에 500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000원이 팔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상 매출금 중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했고요. 네 번째는 이제 똑같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뭐 했죠? 차입했잖아요. 500원. 차입, 현금. 차입금이니까 차입 500 잡아주고요. 여섯 번째 뭐죠? 500짜리가 300 회수가 됐죠? 그럼 여기다 회수가 되는 거 회수.
300. 그게 뭘로 왔죠? 현금 300 들어왔죠? 예상매출은 300. 해수 적어준 겁니다. 그죠? 7번째 뭐였죠? 급여 200 발생했죠? 200 발생 현금 줬죠? 현금 나갔으니까 급여라고 200 잡아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요. 8번 뭐였죠? 감가상각비 발생,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가 우리가 50 발생해서 50. 그렇죠? 잡아놨고. 급여 200 준 거 손익계산 200 잡아놨죠? 여기도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120원이 나갔어요. 120원이. 근데 이 중에 60은 차는독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선급보험료, 선급비용, 그래서 60 잡고, 남은 60은 비용 빼줬죠. 그러니까 비용 60만 잡히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 60 잡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상품을 예상으로 500 매입했다고 그랬죠. 그걸 이제 예상 매입금이었죠. 그래서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상품 매입. 손익계산 단기 매입으로 500 잡혀 있습니다. 여기 왜 없냐? 예상으로 샀으니까 여기 없는 거죠. 예상 매입금 계정이 있습니다. 예상 매입금 계정에도 보면 여기에 상품 해가지고 500 잡혀 있을 겁니다. 똑같은 계정이죠. 총매정 마감하는데 이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자 비용이 우리가 50 발생했다고 그랬죠. 미지급이라고 그랬죠. 비용, 영업의 비용이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이죠. 손익계산서 영업비용 50 잡아주고 미지급 비용 우리가 잡아줬죠. 현금 안 나갔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이 거래들이 다 잡혔어요. 예상 매출금이 아까 그 500 중에서 200 횟수해가지고 300 횟수해서 200 남아있는 거고요. 상품 500 중에서 300 팔려가지고 200 남아있는 거고요. 선급비용 120년에서 60원 차는데 비용이니까 선급비용 60 잡혀있는 거고요. 건물 300에 매입했죠. 감가상각 50 나왔죠. 해당에 차감하는 형식 기재한다고 그랬죠.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차감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산 계정이 끝났어요. 부채 계정. 예상 매입금 우리가 상품 예상 매입했잖아요. 500 갚질 않았잖아요. 나왔고 이자 비용 50 미지급이었잖아요. 미지 잡아놨고요. 장기 차입금 우리가 차입 50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차입금 50 잡아놨고요. 부채 계정 나왔고 자본금은 줬는데 5,000원하고 주식발행 초과 2,000원 있으니 7,000원 있었죠. 그거는 저희가 정기 2월 된 게 그렇죠. 그래서 잡아놨고요. 그러면 요것만 남았네. 이 경우만. 이게 뭐지? 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거래에서 매출 1,000원이에요. 1,000원. 그치, 1,000원이었고 기초 재고가 없었어요. 그렇죠? 단기 매입이 500이었죠. 기말 얼마나 200 남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기초 재고액 플러스 단기 매입액이 이게 이제 판매 가능 상품이에요. 판매 가능액. 판매 가능액인데 여기서 기말적 빼주면 매출원가가 나오는 겁니다. 이 산칙은 제가 말씀드렸죠.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은 판매 가능액에서 기말적 빼면 매출원가다. 그래서 매출액 1,000, 매출원 300. 매출 총이익이 700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판매비와 일반가를 빼야 되겠죠? 아까 급여 200 잡아놨죠? 감가상각비 50 잡았죠? 보험료 50 잡았죠? 그러면 판관비가 310이에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가를 빼게 되면 영업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영업이익. 그쵸? 손익계산서 양식 영업이익.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이 없어요. 놔두고. 영업비용 중에서 보니까 이자 비용 50이 있네요. 50 빼게 되겠죠. 그러면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적 순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40원이 나왔어요. 근데 법인세 비용 없어요.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340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손익계산서는 1년분이에요. 1년분. 1년 지나면 소멸돼요. 소멸. 자치를 감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디 가냐? 이게 이제 대차대표로 가는데요. 재무상태표로 가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대차표로 제가 옛날 공부할 때 대차대표여가지고 재무상태표로 가게 되는데 이게
이익잉여금 개정한다. 이익잉여금. 그래서 요 당기순이익이 그래서 이익잉여금으로 갔다. 이걸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은 사라지지만 그 후손은 재무상투표로 가서 명맥을 유지한다. 그래서 이익이 누적분이 이익잉여금이 되겠죠. 여기서 배당을 뺀 금액, 사회유출 뺀 것들 유보하고 있는 것들이 이익 누적 중에서 배당 사회유출 말고 유보되어 있는 금액이 이익잉여금이다. 당기순이익 산의 유보금이다. 총액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채총계, 자본총계 합치면 부채 자본총계 나왔죠. 그래서 8390. 그래서 보시면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이 우리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으로 간다. 그래서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 이런 관계가 있고, 그래서 현금 계정을 볼게요. 그러면 총계정을 어떻게 마감하느냐? 현금 계정을 총 이익이 8,300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출된 게 이만큼이었어요. 자녀가 남아있는 게 7,680이에요. 이건 차기 2월 시키는 차기 2월. 그러면 내년도에 현금 계정에는 또 이게 정기 2월로 오는 거예요. 정기 2월 해서 7680. 전에는 7,000 넘었지만 이제 내년도에는 768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680이 어디 있어야 되냐? 이 현금성 자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7680. 이 계정 마감한 것이 차기월분이 기말 재무상투표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먼저 한번 이해하시고 회계를 공부하시면 훨씬 더 우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